이게 1800년도, 190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거라네요. 전설의 창부 파이바가 접대한 방이었다. 자, 그럼 이 전설의 창부 파이바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1800년도, 1900년도에 이 프랑스 파리에 아주 거물급 인사들을 주름 잡았던 전설의 창부라고 합니다. 얼굴이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자꾸 보니까 이것도 묘한 매력이 있나 봐요. 그때 당시에서도 이 파이바가 그렇게 미인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이상한 그런 남자를 꼬시는, 남자를 유혹하는, 그리고 남자를 아주 만족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보니까 이상한 욕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창부가 샴페인으로 목욕을 시켜줬다. 손님들의 목욕을 직접 시켜줬다.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욕조가 이 황금인가요? 황금이나 동이나 아주 고급진 그런 소재로 만든 욕조겠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동굴, 예술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네. 테마방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고객을 접대를 했다. 그리고 스페인룸,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테마방, 인로룸, 인도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별로 루이 16세 룸, 테마방. 이런 컨셉트를 갖췄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는 조선시대인가요? 이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50화국 전에 그 궁정동 안가 같은데 이런 컨셉으로도 방을 꾸며놓고 손님을 접대했다. 테마방, 동양의 궁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아프리카룸. 이런 묘한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꾸며놓고 접대를 했다. 테마방, 선실도 있네요. 또 배에서 하는 그런 남성들의 판타지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방, 꽃의 정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컨셉도 있네요. 이렇게 약간 일본식이네요. 이거는 메이드복을 입고 복장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어떤 연출된 형태로 고객을 접대를 했다. 그렇게 나타나지는데 1800년도와 1900년도에 성매매 문화를 좀 보면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파이바, 전설의 창부 파이바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졌단 말이죠. 어땠을까? 이때 당시에는. 그렇듯이 우리는 늘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거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intellectual curiosity죠. 이 사람이 바로 그 라파이바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를 주름 잡았던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라파이바는 사실은 이제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죠. 16, 17 나이에 어떤 처녀성을 뺏기고 이제 프랑스 파리로 올라와가지고 여직공으로 일하다가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특히 부유한 남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대저택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류계의 어떤 귀족 같은 거였죠. 싸구려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사의 연봉이 300프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파이바, 이런 창부의 한 달 생활비가 3,000프랑이었답니다. 그 10배죠. 그러니까 그 하룻밤 화대가 1만 프랑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님들이 대체로 누구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리고 정치계, 거물들, 특히 이런 사람들만 상대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황진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조선에도 이런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걀 귀신처럼 하얗게 밀가루떡을 지금 발라놨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예인이자 미녀였다라고 하는 이난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암울했던 시기, 일제강점기죠. 당대 이름이 난 예인이자 기생이었다. 설리 닮은 꼴로 유명한 이난향이다. 설리가 이난향을 닮았겠죠. 눈매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살짝 처지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상이다. 뭔가 그때 당시였던 미의 기준이 이런 거였나 봐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스 코리아 박온실이라는 여자분이네요. 외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빛이 남자 잡아먹을 상이긴 하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기생들이 수준급으로 노래를 잘하고 당연히 무용도 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화하고 살갑고 아무래도 남자를 잘 알았겠죠. 그 다음에 이용란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눈빛이 뭔가 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맛이 있네. 이분은 장현홍이라는 분이네요. 조금 억울하게 생겼는데 1911년에 평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서 5세 때 부친이 사망하자 가정형편으로 14세에 기생이 됐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모델 활동,
뭐 상해로 유학을 떠났고 굉장히 좀 똑똑했다. 근데 광복 후에 조선으로 와가지고 마약으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외모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윤채선, 이분은 요즘 그 개그우먼 그분 아닌가? 이분도 기생이라고 하네요. 기생할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이 다시 18세기, 19세기에 이 유럽, 프랑스 쪽에 성매매 문화를 다시 살펴보면은 꼭 라파이바 말고도 이렇게 고급 매춘부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밀폐된 골목에서 뭐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그 시대를 거의 주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후에 실력자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유럽 각국의 어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인들, 뭐 피아니스트, 뭐 정치인들, 주로 거물급 인사들을 이제 상대를 하면서 수많은 귀족들과 아주 유력한 정치가들을 애인으로 거느리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구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을 팔고 사고 뭐 이런 존재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위치와 구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매춘부들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보면 어떤 매저키스트적인 성향보다는 여성이지만 어떤 사디스트적인 성향이 강했다.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다. 그리고 수많은 예술인들과 정치인들이 라파에바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전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나락을 가는 일도 많았다. 과거를 좀 청산하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과거 청산하고 이 사교계라는 곳에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뿌렸단 말이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번 돈을 전부 다 명품, 자신을 꾸미는데, 이 집 목걸이 보세요. 목걸이 도대체 몇 개를 달고 있는 거야.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그리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를 했다. 그리고 후원자가 떠나면은 또 다른 후원자를 물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폰서 같은 건가요? 파리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남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훔쳤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남자에 대한 불신과 남자에 대한 원망, 어떤 증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자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냥 남자들을 이용하고 가지고 놀면서 난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이 매춘부 중에 4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서전을 남긴 코라 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결코 남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